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4년 여름 또 한 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유럽 축구 빅매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합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월드 클래스 센터백 김민재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서로를 상대로 맞대결을 벌이는 일정이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쿠팡 플레이 측에서 공식 발표만 앞두고 있는 세부 조율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에이스로 발돋움한 프리미어리거 황희찬 선수 역시 올여름 내한이 추진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4년 여름을 뜨겁게 달굴 프리시즌 유럽 축구 한국 투어 추진 최신 상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저녁이었습니다. 국내 일간지 세계일보에서 손흥민 차고 김민재 막는 장면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단독 보도를 통해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올 여름 제3회 대회의 라인업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초청 경기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토트넘은 2022년 여름과 마찬가지로 팀 K리그와 K리그 올스타전 경기도 치를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이 소식에 이어 영국의 공신력 높은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죠.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역시 토트넘이 해리케인과 올 여름에 재회한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토트넘과 바이에른이 한국에서 나란히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며 맞대결을 치를 것이다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언론 그리고 영국 언론이 모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맞대결을 보도했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데요. 먼저 세계일보의 보도를 살펴보면 2월 20일 축구계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쿠팡 플레이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의 내한 초청 경기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한국 방문 일정에 두 경기를 소화할 예정인데 우선 7월 28일로 예정된 K리그 올스타전에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갖고 8월 2일에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아직 장소와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전의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선수들의 이동거리와 각종 행사 일정을 생각했을 때는 두 경기 모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저녁 8시 내지 8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022년 여름에도 한국을 방문해서 팀 K리그와 경기하고 또 스페인 클럽 세비야와 경기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쿠팡 플레이에서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2024-2025 시즌부터 독일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쿠팡 플레이에서 확보하기도 했고 사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뛰어나다 보니까 나폴리의 내한 역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한 시즌 만에 나폴리를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이제 나폴리를 접촉해서 마요르카의 이제 이강인 선수,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의 대결을 시즌 종료 직후 두 선수 모두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을 추진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시즌의 통상적인 기간이 아니라 지난 시즌이 끝난 직후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일정을 조율하다가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장 대관 문제라든지 K리그 일정 문제들과 겹치면서 무산이 됐었죠. 이러한 일정 문제와 이적 문제 때문에 쿠팡 플레이에서는 마요르카와 나폴리, 즉 이강인,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의 내한을 추진하지 않았었고 또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도 AS 로마라든지 셀틱이라든지 다른 팀들과 내한 경기를 또 다른 업체에서 준비했는데 또 이게 스폰서십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이 됐던 바가 있는데 쿠팡 플레이는 그래도 확실하게 분데스리가 중계권을 확보했고 또 김민재 선수가 당분간 바이에른에서 뛸 예정이고 손흥민 선수 역시 2025년에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지만 재계약에 합의하는 것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확실히 각자의 팀의 중심 선수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거액의 초청비를 투자해서 이 두 팀을 데려와서 한국에서 만남을 이제 형사시킨 것인데요. 이 과정에는 다른 세부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직 오피셜이 나온 상황, 사인까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의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노코멘트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역시 같은 소식을 전했던 것인데 한국 축구 팬들 또 한국 축구계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 한국 대표팀의 월드클래스 공격수이자 월드클래스 수비수의 맞대결이 성사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이슈겠지만 토트넘과 영국 팬들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인 해리케인이 본인의
유스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친정팀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 이런 일정을 처음 맞이하는 것이 최대 이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이어서 영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0일 이제 오후에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해리 케인이 오는 8월 한국에서 열리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 및 토트넘 허스퍼 팀 동료들과 빠르게 재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 케인은 1년 만에 다시 쿠팡 플레이 시리즈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방문으로 친정팀 토트넘과 맞붙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케인 역시 2022년 여름에 토트넘 선수단의 일원으로 당시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이제 참석했고 한국에 찾아왔던 바가 있는데 2년 만에 이제 다른 팀 소속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총 3경기를 치른다고 했는데요. 7월 28일 K리그 올스타전 그리고 8월 2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2차례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고 나머지 한 경기는 다른 아시아 지역, 이게 중국이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다른 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와 태국 등에서 아시아 투어를 진행했었고 호주도 방문했던 아시아 태평양 투어를 토트넘이 진행을 했었는데 올 여름은 또 다른 아시아 국가로 한국과 그리고 중국 또는 다른 인근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는 2022년에 시작됐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의 내한 경기를 최초로 성사시켰죠. 당시 7월 13일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의 6대3 대승을 거둘 때 64,100명의 만원 관중이 찾아왔었고 7월 16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와 경기했을 때 역시 43,000여 명의 만원 관중이 들어찬 가운데 1대1로 비겼던 바가 있는데요. 지난 2023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파리의 내한 경기가 추가됐었습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 선수가 강하게 연결된 과정 속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내한이 먼저 추진이 됐었는데 이적 시장에서의 협상 과정 속에 아틀레티코가 아닌 파리로 이강인 선수가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서 조금은 계획이 틀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리즈만 선수를 포함해서 많은 스타 선수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지난 시즌 유럽 축구 트래블을 달성했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매치업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7월 27일에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었고 이때 58,902명의 관중이 모였었고요. 이어서 7월 30일 같은 장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는 64,185명 매진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성황리에 연결이 됐는데 당시 날씨 문제로 경기 킥오프 시간이 꽤 지연되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크게 또 이제 성공한 대회로 열렸습니다. 그 뒤에 빠르게 추진됐던 파리 생제르맹의 내한은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현대의 경기로 열렸고 이 경기에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프리시즌 경기 처음 출전해서 파리가 3대0으로 승리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이마르는 다만 이 경기 이후에 파리를 떠났었고 은바페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문제로 인해 아시아 투어를 합류하지 않았던 가운데 이후 파리가 프랑스로 복귀한 이후에 선수단에 합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현재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팀 K리그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7월 28일 저녁 8시에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8월 2일에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양 팀의 인기와 이제 규모와 파급력과 이동거리, 시차 등의 문제를 고려하자면 두 경기가 모두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팀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FC 서울의 홈 경기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 팀에는 역시 FC 서울에 입단한 제시 링가드가 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떠나서 해외 무대 도전에 나선 링가드 선수가 토트넘과의 대결을 통해 다시금 프리미어리그 팀과 또 경기를 하고 또 프리미어리그의 옛 동료들과 경기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영국 언론과 유럽 언론에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미 독일 언론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 추진 상황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미 독일의 유력 기자들이 바이에른 뮌헨이 중국과 한국으로 아시아 투어를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것이 이러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토트넘 허스퍼와의 친선 경기가 해리 케인의 이적 계약에 포함된 조항이라는 것이죠.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료로 1억 유로 이상을 원했던 토트넘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현금 지불을 최대한 아끼려고 했었고 이런 과정 속에 최종 이적료가 9,500만 유로로 확정이 됐지만 이후 활약에 따른 옵션 조항도 있었고
또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두 차례 프리시즌 기간에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차례의 친선 경기 수익금을 모두 토트넘 측에 전달하는 것을 통해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이 원했던 케인의 이적료를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토트넘이 이후에 케인 선수가 포함된 가운데 자신들의 안방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 역시 그 일환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토트넘과의 내한 경기에 경기 수익금 100% 이제 입장 수입의 배분금을 모두 토트넘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인 선수와 토트넘의 맞대결 역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고 중계권 역시 독자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 입장에서 큰 호재일 수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쿠팡 플레이에서 공개를 하겠지만 지난해 여름 토트넘 허스퍼의 이제 프리시즌 경기들이 그랬다시피 토트넘의 자체 플랫폼인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의 각종 소식과 경기 중계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은 과거 아우디컵, 독일에서 열렸던 바이에른 뮌헨의 자체 친선 대회를 통해서 경기를 벌인 적도 있지만 유럽 대항전을 통해서 만난 이력들이 있습니다. 역대 6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토트넘은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고 또 4번 패배했죠. 한 차례 무승부가 있었을 정도로 클럽의 위상이라든지 우승 타이틀은 분명히 바이에른 뮌헨이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양 팀의 첫 공식 맞대결은 1982-83 시즌 컵 위너스컵 16강전이었는데 이때 토트넘이 바이에른과 홈 경기 1대1로 비긴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 원정 경기 4대1 패배로 탈락했었고요. 이어서 1983-84 시즌에도 UEFA 컵에서 16강전 맞대결이 있었는데 토트넘이 바이에른 원정 0대1 패배를 당했지만 홈에서 치른 2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로 서력에 성공했던 바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식 대결은 손흥민 선수 출전해서 골맛을 봤던 경기인데요. 2019-2020 시즌 조별리그 첫 번째 대결 당시 손흥민 선수의 골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7대2의 충격적인 참패를 역전패를 당했었고 이어서 2차전 원정 경기도 1대3으로 패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16강에 오르긴 했지만 토트넘의 결과와 성적은 실망스러웠던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황희찬 선수가 지난해 여름에 한국 투어를 추진했었고 경기 일정과 장소, 대진표까지 나왔었는데 스폰서십 확보 무산으로 인해 정말 충격적인 취소 사태가 있었죠. 울버햄튼이 당시 오현규 선수가 이적했던 셀틱이라든지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로마 그리고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와 경기할 예정이었다가 무산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울버햄튼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한국 투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의 일환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 울버햄튼의 내한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내한이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2024년 여름에 큰 국제대회가 열리는 부분이에요. 독일에서 유로 2024 대회가 열리고 미국에서 코파 아메리카가 열리기 때문에 유럽과 남미 최고의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상쇄하기 위해서 경기 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열렸지만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과 8월 초에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와 유럽 5대 리그 개막에 앞서서 최종 담금질 무대를 쿠팡 플레이 시리즈 한국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도 복귀한 가운데 이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유로 2024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에 개막해서 7월 14일에 결승전이 열리고 코파 아메리카도 6월 20일에 개막해서 7월 14일에 끝나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하는 선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주 가까이 휴가를 보내고 팀에 합류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 채로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열리게 되고요.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의 개막 일정 다음 시즌이 이미 확정됐는데 8월 17일에 개막하기 때문에 8월 10일 정도에 커뮤니티 실드가 열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는 많은 선수들이 이미 친선 경기도 치르고 체력 훈련도 하고 있다. 8월 2일에 열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양 팀의 완전체 최정예 멤버가 출전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겹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아마도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리 올림픽은 7월 26일에 개막해서 8월 11일까지 열립니다. 개최국인 프랑스는 이제 음바페 선수의 참가가 예상되고 있고 또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이고요. 북중미 예선에서는 미국과 도미니카 동화국이 본선에 진출을 했고 유럽에서는 스페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이집트, 말리,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 그리고 남미에서 브라질이 충격적인 탈락을 당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본선에 올랐고요. 이제 아시아 예선전이 오는 4월 15일
2일부터 5월 3일까지 카타르에서 열립니다. 23세 이하 아시안컵 대회에서 3위 내에 한국이 들어야만 이 대회 올림픽 본선에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 중에서는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는 참가하지만 올림픽에 나설 선수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정예 멤버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이제 덴마크의 호이비에르라든지 루마니아의 드라구신, 잉글랜드의 메디슨, 그리고 브라질의 에메르송 로얄이라든지 독일의 티모 베르너, 아르헨티나의 로메로, 그리고 웨일스의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 우루과이의 벤탄코르 같은 선수들이 코파 아메리카나 유로에 참가하더라도 이제 출전을 할 수가 있고, 스웨덴이 유로 2024 본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는 아무런 문제 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빠르게 한국 투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바이에른 뮌헨 역시 지금 독일에서 유로 2024가 열리지만 말씀드린 그런 일정들, 특히 이제 올림픽에는 독일이 본선 진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독일 선수들로 구성된 바이에른 뮌헨은 정예 멤버가 이제 한국에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바이에른 뮌헨의 투헬 감독은 한국에 오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올 시즌 무관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투헬 감독이 시즌 중에 경질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름에 되면은 올 시즌이 끝나면 경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시즌 중에 경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이전에 토트넘 감독으로 한국을 찾았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고, 지네딘 지단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후임 감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다만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어 구사 감독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 바이에른 감독인 한지 플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투헬 감독 같은 경우에 현재 투헬 감독을 지지하는 선수들, 그렇지 않은 선수들로 파가 나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투헬 감독이 남을 경우에는 키미히와 고레츠카는 이적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의 흐름은 투헬 감독이 팀을 떠나고 이 선수들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 풀백인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어떤 수비수들이 호흡을 맞출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인데요. 23라운드 라이프치히와 경기를 2월 25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 치릅니다. 1위인 레버쿠젠과의 승점 차이가 8점까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와의 경기를 또 한 번 이기지 못할 경우 지금 공식 경기 3연패이자 리그 2연패인데 정말 이제는 2위 자리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 경기 어떻게 치를지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오는 주말에 예정됐던 첼시와의 런던 더비가 첼시의 카라바오컵 결승전 진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그로 인해 토트넘은 꽤 긴 휴식기를 보낼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또 영국 런던의 버버리의 앰버서더로서 버버리의 행사에 참석했던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3월 3일 일요일 0시에 킥오프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성적 부진뿐 아니라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된 로이 호지슨 감독과 결별하고 독일 출신의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을 했거든요. 또 어떤 경기가 될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오는 주말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2월 25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합니다. 울버햄튼이 첼시전 승리 이후에 첼시와 승점 35점으로 동률인 가운데 탑10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황희찬 선수도 이번 경기 득점포를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어질 2월 29일 목요일 새벽 브라이튼과의 FA컵 5라운드 경기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